자, 가봅시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부교재로 쓰거나 아니면 많이 발췌하는 문제집들이 있는 학교들은, 되게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요. 특히나 뭐, 대진고야 뭐, 너무 유명하죠. 그냥, 올림푸스 유형편. 미안해. 한 5회독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5회독은. 자, 그리고, 재연고는 뭐, 당연히 수특 일단 뭐, 여러 번 봐야 되죠. 올해 거 수특만 보면 상관없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진요구예요. 대진요구. 5개년 수특 다 봐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끔찍합니다. 미안해. 5개년 수특. 제일 양이 많아요. 진짜, 너무 막내가지고 진짜 너무 자비가 없어. 진짜로. 나빴어. 자. 그리고, 그 외에 서러벌 같은 경우에 올해 수특 프린트로 나눠주니까, 여기 뭐 프린트 안에서만 다 보고, 그런 것도 그냥 학교에서, 크게 오케이. 우리도, 화이팅. 자, 아무튼, 별도로 풀어야 되는 게 조금 많죠? 힘내야 됩니다. 힘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서, 47번도 좋은 문제기는 하지만, 미안해.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고요. 40. 이게 평가원 수능이네. 48은 일단 그냥 좀 넘어가 볼게요. 49번 해봅시다. 49번. 48번은 아마 뭐 금방 눈치챌 것 같아서 얘는 일단 넘어갈게요. 48번은. 갑갑할 것 같아서 모기의 습격.
자, 뭐 레벨 4인데 뭐 뜸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다들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좀 뜸을 들이고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이거 얼마나 간단하게 처리해서 볼 수 있는지 약간 요게 문제가 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에서 못 풀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다 그러면은. 왜? 아니면 그냥 일반형에서 쓰면 다 풀려요.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래놓고 풀면 다 풀립니다. 자, 다만 그렇게 들어갔을 때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다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중근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얘도 어때요? f, f 프라임, f, f 프라임. 그쵸? 얘는 어차피 그냥 관계식이고 얘가 지금 부등식이죠. 부등식은 아까 어떻게 보는 게 낫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냥 빼남수 최소값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빼남수 최소값 괜찮죠? 빼남수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왜? 얘도 ff 프라임, 얘도 ff 프라임. 그쵸? 이렇게 잡아준다면 fx 빼기 f 프라임 x. 몰라. 그냥 얘를 갖다가 g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gx라고 잡아보면은 요거는 g0가 빵이다 라는 게 되고요. 얘는 gx가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느 구간에서 x가 마이너스 이상인 구간에서. 그쵸? 자, 그러면 어쨌거나 gx도 최고체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나올 텐데 문제점은 뭐예요? 0에서 0 나와요. 그렇죠? 0에서 0 나옵니다. 0일 때 지금 0이 나온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양수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0에서 0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선택지가 없죠? 얘는 무조건 접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근은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있죠.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자, 그래서 그 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친다면 gx식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제곱 그냥 이렇게 잡고 들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알파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다시 나중에 찢어내는 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찢어내는 게. 그죠?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잠깐만 이걸 어떻게 찢지? 어떻게 찢지?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일반형 가지고 가면 돼요. 그 마무리는 그냥 일반형으로 들어가 주자라는 거야. 왜? 이거 어차피 정리해봤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죠? 이렇게 나올 텐데 그쵸? 자, 요게 지금 fx 빼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차 함수 fx를 식을 다시 한번 정해본다면 x제곱 플러스 ax제곱 bx 플러스 c. 그렇죠.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무리 작업 정도로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갖고 f 프라임 x를 이용해서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3 x제곱 그 다음에 b-2ax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렇게가 지금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차랑 상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 찾기가 되게 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가서 찾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스타트를 가지고 아예 빼남수로 접근을 하고요. 나머지 fx의 미정계수들을 찾아낼 때 방법이 딱히 없으면 그냥 일반형 가지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스타트부터 얘를 일반형 잡고 수식 잡아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잡고 나면은 이거를 딱 봤을 때 빼남수 요거 있죠? 요 빵 집어넣으면 빵 나온다.
그러면 B는 C인 것까지 나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다에서 헷갈린다라는 거. 이게 웹방지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냥 괜찮아요? 그죠? 요것만 볼 수 있으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근데 오히려 빼남소상에서 보면 뭐야 0일 때가 중근인 게 당연하지 이러고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로 써주고 B는 2A니까 6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C는 그냥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은 따라서 fx는 뭐지? x세제곱에다가 ax제곱이죠? ax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c 그쵸? 요렇게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 f2의 최소값 8 4 들어가니까 12 빼기 4알파 그 다음에 12 빼기 4알파 6 마이너스 2알파 그쵸? 그러면은 얼마지? 20에다가 18 더하면 38 빼기 10알파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0알파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 48이다. 그쵸?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사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나도 지금 이걸 이렇게 풀었는데 결국에는 일반형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일반형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시작부터 일반형으로 잡는 거나 아니면 빼남수로 잡는 거나 시간차로 놓고 봤을 땐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왜 빼남수로 먼저 접근했다? 0에서 중근 나오는 걸 볼 때 아예 그냥 빼남수 그래프 이용해서 보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빼남수 그래프 이용해서 보는 게.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식을 갖고 우리가 문제 풀려고 할 때 이게 지금 빼남수 자체가 x 개수가 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못 보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줄이고 싶은데 줄일 데가 없어요. 미안해. 여기서 더 줄일 데가 없어요. 쥐어짜도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쉽지만 이 수능 문제 50번 한 번만 해볼게요. 띠용 50번 풀었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죠. 우리 오늘은 아마 내가 봤을 때 마지막 방부등식 문제는 어디 갔더라? 고마워. 요거 경찰대인데 얘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옛날 평가원 문제를 삭제시키면서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 맞다. 알았어. 화이팅. 오케이.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연결되면 차원에서 연결 같아요. 똑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 x가 1인 지점이 있다고 칠게요. 안녕. x가 1인 지점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도 x가 1인 지점이 있다고 칠게요. 1일 때 높이차가 어차피 얘 높이차랑 똑같아요. 1일 때 높이차. 만약에 여기 만나는 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 존재한다고 친다면 그 높이차가 그대로 내려온 지점에서의 높이차랑 똑같아요. 다 다른 거. 그치. 그쵸.
다 풀었네. 미안. 다들 넘어갔구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 미안해. 자, 얘는 일단 그래프를 본다면, 그죠? 도함수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네요. 자, 0일 때가 지금 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일 때가 16이죠. 도함수 그래프만 본다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음수.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음수.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양수로 갔어요. 그럼 얘는 뭐 일단 그래프가 반드시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Y는 F'X. 자, 그래서 감소 증가. K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뭐 K가 빵이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양수라고 돼 있는 것 뿐이라서. 자, 그리고 음수가 되는 모든 구간을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자, 어쨌거나 도함수는 0과 2의 사이에서 당연히 실근 존재하죠.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극대는 당연히 지금 없어요. 왜? 이거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니까. 그쵸? 이게 지금 현재 fx. 당연히 극대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자, 그럼 f형이 0일 때는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건데, 여기 y축 잡고 여기 x축 잡아 놓는다고 친다면 어쨌거나 2일 때가 16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지식을 잡는다면은 뭘로 잡을까? 4A로 잡아볼게요. 4A로. 왜 4A로 잡는지 이해되죠? 인수 정리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대1이에요. 여기 지금 3A 지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세제곱의 x-4a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렇죠? 그럼 얘는 도함수가 3x제곱 x-4a 그 다음에 x세제곱 그냥 이렇게 나오는 상태라서 2 집어넣었을 때 16 나오는 걸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2에다가 2-4a 그 다음에 얘는 8 요게 현재 16이네요. 그렇죠? 요거를 넘기면 8 2-4a는 10이 넘기면 3분의 2 따라서 a 값이 얼마냐? 3분의 4를 4로 나눴으니까 그냥 3분의 1인가 보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1이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얼마지?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4.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부등식 활용 직선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1차 계수에다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랑 얘랑 지금 합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합쳐서 집어넣는 거. 두 개 다. 그렇죠? 자, 근데 레벨 3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어서 나중에 52번만 테스트에다가 한번 좀 집어넣어 놓고요. 54번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작년 경찰대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는 미친 듯이 연습해야 됩니다. 왜? 실제로 옛날 평가 문제를 삭제시키면서 얘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더 좋아서. 평가 안에 있어요. 엄청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걔를 빼고 넣은 거예요. 얘가 더 깔끔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4차함수, 그쵸? 4차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접하는 상태, 그쵸? 완벽한 좌우 대칭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 넘겨서 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1차네. 그쵸?
1차가 껴있어요. 얘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이대로 넘겨서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자, 그래서 y는 fx 그래프랑 얘를 따로 그려주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얘는 t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그죠? 이걸 눈치챌 수 있어요. 뭐 이걸 눈치 못 챌 사람은 지금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x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는 접선이 3차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딴 데는 상관이 없어요. 딴 데는 상관없는데 마일부터 1 사이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일부터 1 사이면은 여기부터 지금 여기만 보면 되는 거다. 만약에 t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접선 그었을 때 적어도 초록색 구간 안에는 무조건 노란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려가잖아.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만약에 t값이 오른쪽으로 좀 더 간다고 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군. 그렇죠? 더 커져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돼요. 음수만 생각합시다. 그럼 어차피 좌우는 대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t값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요 값보단 커야 되니까 여기 접점 중에서도 마일 콤마 0 지나가는 애가 있다고요. 이게 끝이라고요. 요게 끝.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요 점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야. 요 점 좌표만 알면 됩니다. 왜? 딱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t값 나와주면 끝나는 거라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일 콤마 0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그쵸? 잘하고 있어요. 이게 예제 유제는 다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좀 많다 싶으면은 그 레벨 2, 3 있죠. 얘 위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제 유제 문제는 그 못 본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냥 풀 수 있거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레벨 2, 3예요. 특히나 3 같은 거 튀어나오면은 미리 연습 안 해본 친구들이 진짜 풀기가 힘들어져가지고 화이팅. 너무 많잖아요. 200개씩 돼버리니까. 이게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요게 레벨 3가 따로 있거든. 얘는 지금 레벨 2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 그냥 막 집어넣었더니 맞아. 레벨 3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7번 다음이죠. 여기 지금 레벨 2랑 1 기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레벨 2지? 여기서부터가 레벨 2예요. 오케이. 그래프 어차피 예제 유제들이라서 레벨 1도 앞에 껴있구나. 여기도 레벨 2네. 오케이.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당연히 접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얘를 우리가 t, t라고 잡을게. k, fk. 그렇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 주는 게 낫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fk, k 플러스 1 fk가 k 플러스 1제곱 k 마이너스 1제곱 f 프라임 k라고 돼 있지만 어차피 제 도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마일 0일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 도함수에다가 k만 집어넣은 거라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K 값을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워서 정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에다가 K 곱했으니까 K제곱 플러스 K. 아, 마이너스, 잠깐만. 잠깐만. 뭐지? 잠깐만. 이상하다. K제곱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잠깐 엥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그럼 K가 마이너스 1 잠깐 1로 안 되는데 자신있게 풀었는데 자신있게 틀려버렸네 다 풀었는데 잠깐 이상하다 잠깐만 K 플러스 FK 플러스 FK 도함수 맞아 K 플러스 이상한데? 잘못 구했나? 잠깐만 F'X가 마일령 맞는데? 마일령에 맞는데? X 플러스 L X 마이너스 L 어이 K 집어넣는데 최고점 했을까? 진짜 미안해. 우와. 여기 4가 없어. 어디 갔을까? 난 진짜 바보 같아. 진짜. 그럼 얘를 뭐하러 곱해? 이거 약분 되는데. 4K가 K-1이구나. 미안해. 이게 진짜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 미안해.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분의 1이네요. 자, 지금 뭐의 최대값? t의 최대값 3분의 1이네요. 답은 2번. 오케이. 미안.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속도가속도로 가봅시다. 오늘 이거 그냥 끝낼 거예요. 사실상 속도가속도는 문제를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얘는 지속적으로 문제 체크 위주로만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속도가속도는 딱 요것만 정리해주면 좋다라는 거. 본론만 좀 정리할게요. 자, 위치를 시각에 관해서 나타내 준다면 어차피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원래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극한 취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한 취해주면은 얘가 이제 순간 속도. 속도는 그냥 순간 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dx dt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속도라고 부르는데 이 속도가 굳이 그 시각의 변화율 쪽의 용어로 좀 바꿔서 해석한다면은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렇게 좀 늘려서 쓸 수는 있어요. 같은 용어예요. 그죠? 속도가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그렇죠? 왜 시각에 대한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의 변화에 대한 걸 기준으로 순간 변화율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길이의 변화율. 그쵸, 사실상 이게 직접적으로 현재 뭐라 해야 되냐. 지금 교육과정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얘네가. 근데 아직도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영양기르기 이런 데 한 번씩 등장을 해서. 넓이의 변화율. 그쵸.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길이의 변화율도 안쪽에 들어가는 게 길이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서 넓게 따지면 시각이 순간적으로 변할 때 길의 순간 변화.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미분 들어가니까 F'T로 나오는구나. 그죠? 그거는 넓이. 부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위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나타난 게 결국 속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 준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두 번 미분, 이계도함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적분 쪽은 나중에 정적분 활용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자, 미분해서 나오면 끝난다. 반대로 적분해서 갈 수 있다. 문제는 적분이 두 종류잖아요. 부정적분이냐 정적분이냐.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분으로 간다. 속도를 부정적분하면은 아예 위치 함수가 나와버리고,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은 이제 위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 사실상 나는 정적분보다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아예 위치 함수를 싹 다 구해버려서 푸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고3들한테도 그거 위주로 좀 설명하고요. 그게 해석상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개념은 사실 좀 나밖에 안 쓰기는 해요. 뭐냐면 거리 함수예요. 거리 함수. 거리 함수는 뭐냐면 그냥 이동거리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동거리 함수가 뭐냐? 그냥 출발부터 누적된 이동거리 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가 여기 있어요. 자, 집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위치 함수예요. 위치.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학교 가요.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시각축을 따로 뒀을 때 학교까지 가다가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간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원점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출발 이후에 딱 한 번. 그렇죠? 어떻게? 원점은 얘 아니야? 아니, 얘도 원점이에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거 순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원점으로 잡아야 돼요. 왜? 위치상 원점이라서 그래요. 시각상 원점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과거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속도 가속도에서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치상 원점인 T축. 그렇죠? 요것만 봅니다. 자, 그럼 얘는 가다가 왔다가 다시 가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500m?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는 지금 X는 FT 함수. 그렇죠? 얘가 만약에 3차 함수로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거리 함수라고 부르는 애는 뭐냐? 나는 그냥 편의상 S라고 잡아요. S. 자,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 때도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나는. 왜 S라고 쓰냐? 실제로 미적분에서 S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냥 따라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GT라고 잡으면 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동거리 함수를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GT 함수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갈 때까지는 위치랑 이동거리가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누적된 이동거리가. 그렇죠? 근데 뒤로 갈 때는 어때요? 이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동거리는 그냥 플러스죠? 그러다 보니까 대칭시켜서 올려놓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머지 뒤쪽 가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S야. GT 함수. 이렇게 생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못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위치 함수가 다함수로 나오겠죠? 그렇죠? 위치 함수가 다함수로 나오니까 당연히 S라는 함수는 구간에 따라서 잘라 붙여야 돼요. 연속으로 만들려면은. 그래서 뭔가 이쁘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못 쓰는 거는 아닌데 기준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속력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거야. 그죠? 속력. 자, 속력의 용어의 뜻은 뭐라고요? 평균 속력 자체가 요거잖아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예요.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이동거리라고 안 하고 거리의 변화량 그냥 이렇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거리의 변화량.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누적된 이동거리의 차이가 결국엔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자, 이렇게 될 거고, 저 똑같이 여기 극한을 취해준다면, 그렇죠? 델타 T가 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ds dt가 되겠네요. 그렇죠? ds dt.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지는 거는 당연히 어때요? 나타내지는 거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순간 속도랑 순간 속력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면 순간 속도가 순간 속력이랑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dsdt는 dxdt랑 놓고 봤을 때 얘는 양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동거리가 양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애초에 왔다 갔다가 안 되죠. 순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완전 똑같은 거고 뒤로 가는 도중에는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크기로 보자. 그렇죠? 크기로 보자.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자. 그래서 얘를 절대값 V라고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S는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속력을 뭐라고 잡아요? 절대값 V라고 잡게 되네요. 그렇죠? 원래 좀 풀네임으로 이름을 부른다면은 순간 속력은 이동거리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이동거리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게 되겠네요. 왜? 어차피 이거 크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미분한 게 속력이지만 애초에 이 함수가 안 나타나있으니까 미분하기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적분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입장에서는 그냥 정적분이 위치 변화량이고 넓이를 구하면 이제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거기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이점만 그냥 봤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크기 없나요? 가속도 크기도 있어요. 근데 뭐 안 나오죠. 가속도 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미적분에서는 가속도 크기 잘 나오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 줘야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전체적인 개념이 되겠고, 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내신 나온다. 사실 수능은 내가 봤을 때 수능에서는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출제 가능성 0%예요. 진짜로 0%. 0.0000001도 아니고 0%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내신은 내죠. 딱 두 개 냅니다. 넓이 변화율 안 내요. 길이 변화율은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로등 있고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요. 그렇죠? 그 그림자 길이 문제. 그림자 길이 변화율. 아니면 앞끝의 속도 요 두 개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 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 구분하는 거.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피 변화율은 그 깔때기 문제 있잖아요. 이게 부피 변화율. 그죠? 물 집어넣어가지고 물 높이가 얼마일 때 뭐 부피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그죠?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은 왜? 얘는 복잡하니까. 얘는 간단하지만 뭐라 그럴까?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닮음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닮음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나마 이 세 중에서 제일 어려우니까. 넓이 변화율은 왜 안 나온다? 애매하잖아요. 뭔가 얘처럼 확 와닿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느 학교도 지금 이걸 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낸 게 이거고요. 가끔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요거 하나 내고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는 풀고 싶은데 개념 떠들다가 다 끝나버렸네. 자, 근데 여기는 미안해. 레벨 3가 끝이죠. 레벨 4도 없어요. 여기는 레벨 4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얘는 그냥 숙제로 갈게요. 문제 그냥 풀 수 있겠지? 얘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다음 시간에 내신용 문제 테스트로만 좀 집어넣어 놓을게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으아. 자, 질문 있는 사람. 이야. 오케이. 인기 스타. 오케이. 고마워. 자, 아니,